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 재판의 의미, 이 재판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진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장 전 금감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이 재판이. 예, 4년 걸렸죠. 4년 걸렸습니다. 근데 1심은 6개월, 2심도 6개월, 3심 대법원 때는 한 3개월. 그래서 절차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파기환송심은 보통 두세 달 안에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데 이건 1년 넘게, 네.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 재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껏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그 정준영 부장이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 구속한 것 때문에 뭐 언론들이 되게 이례적이다, 네. 뭐 제가 충격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집행유예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네. 그거는 피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안에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양형을 정함으로써 아주 최대한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배려해 준 판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가석방 해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떤 얘기죠? 지금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그 2년 6개월의 양형입니다. 네. 원래 1심에서 5년 선고를 했다가 네.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판결하기 위해서 이제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했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뇌물 액수도 원래 88억이었던 거를 36억으로 깎은 줄였죠. 거죠.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거를 다시 86억이라고 확정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이랬었는데 갑자기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치유적 사법이라는 이름 하에 들고 나와서 그게 잘 되면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예 사실상 노골적으로. 그렇지. 처음에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반영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준법감시위원회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명분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하고 싶었었는데 네. 공교롭게 그 과정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인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현직에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현직으로 올라왔고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승진까지 돼버리니까 정준영 분야판사 입장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를 이후로 집행유예를 판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는 못하게 주겠는데 이재용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2년 6개월 선고를 했어요. 네, 원래 50억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해야 되는 선고하도록 거죠. 돼 있는데 예. 지금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렇죠. 2년 6개월 선고했는데 2년 6개월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 한 1년 정도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은 수형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보통 가석방의 요건이 형량의 3분의 2를 수용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앞으로 8개월만 더 수용하게 되면 2년 6개월, 30개월의 형량 중에서 3분의 2인 20개월을 도과하기 때문에 네. 올 추석이나 늦어도 올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지만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서 올해 안에는 가석방으로 추석 때나 크리스마스 때 나올 수 있도록 2년 6개월의 형량을 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대법원에서 부정됐던 2심이 뇌물을 36억이라고 하면서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뇌물 액수는 86억으로 늘었는데 그냥 양형은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 거니까 네. 법정 구속한 것 때문에 되게 세게 판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게 올해 안에 네. 최대한으로 배려해 준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판결이 엄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한 배려한 판결이었다. 이 양형 기준을 보면 그게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왜냐하면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 정준영 부장판사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이거를 그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라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장량감경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판사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네. 건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 최저 형량의 반을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정 최저 형량의 이 5년이었으니까 네. 최대한으로 장량감경하면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권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최대한 감경해줘서 감경해서 뇌물 액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36억에서 86억으로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내렸던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 거. 네. 이게 이제 정준영 부장판사가 배려해 줬다는 거죠. 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뭐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대학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를 통과 패스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데요. 나름대로는 아마 절묘한 수를 찾았다고 생각하겠죠. 아, 네. 유호진님께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강요당했다면 그래도 뇌물 준 쪽이 잘못일까요? 잘못이죠. 그것도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게 아니고요. 대법원이 인정한 건 뭐냐면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및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었고 예.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에게 청탁을 적극적 하고 뇌물.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라 본인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네.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줬다. 이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고요. 최서원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인 뇌물이었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저 재계에서 선거 앞두고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선처해달라. 그리고 그래서 뭐 상공회의소 회장도 그렇고요, 뭐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선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구속될 때나 혹은 재판 받을 때 선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참 대한민국이 재벌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노동자나 시민이 구속될 때는 선처해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성물산의 직원은 단 10억 횡령한 걸로 징역 4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86억을 횡령해서 뇌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이게 이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거기 더군다나 실형 선고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이러는 거는 늘 재벌 총수들이나 재계가 늘 사법 처리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우리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세게 처벌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히 이런 뇌물죄라든가 분식회 같은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부끄러운 자본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김기식 의원은 재벌개혁 얘기할 때마다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슨 언론에서들 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니까 주가가 내려갔다 그랬는데 법정 구속 선고되기 전에 이미 주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랬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장에서 일부 내려가는 거고 오히려 한 3%대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저는 뭐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금 1년 6개월의 양형만 남아있는 상태고 아마 가석방 되면 올해 안에 나올 거기 때문에 가석방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정도의 공백으로 삼성전자가 전혀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 경영 계획이나 투자 계획은 이미 다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말 본인도 얘기했던 아버지 세대와의 단절을 하면서 아버지 세대 때 잘했던 것, 과감하게 투자해서 삼성과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했던 그런 좋은 점만 배우고 나쁜 것, 구습 이런 것들을 과감히 떨어내는 이런 어떤 계기로 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거의 모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재용이기 때문에 삼성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김기식 위원장께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죠. 예, 뭐 실제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집행유예 하겠다는 걸 첫 재판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법조인들 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집행유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권력이나 네. 이런 금력에 의한 어떤 사법농단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다. 국민들께서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점점 사회가 투명해져 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근데 하나 이제 이번 판결이 미칠 수 있는 이 판결 자체는 뭐 가석방을 염두에 둔 판결이긴 합니다만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막 시작한 네.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 바이오스 재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이제 불구속 상태이니까 재판이 뭐 아마 1심 판결만 2년 3년씩 질질 끌면서 갔을 텐데 네. 이제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식회계와 관련된 경영권 승계 사건의 재판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돼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만약 분식회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네. 그것 자체가 또 한 번의 양형상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주변은 이번 판결도보다는 오히려 다음 판결이 다음 이 분식회계 사건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분식회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영 승계 부분은 검찰이 기소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네.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걸 또 네, 꾸려가지고요. 네. 이번에도 뭐 말도 안 위원회가 꾸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말로 하기도 어려운 단어도 어려운.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구속되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 또 이재용 부회장 또 한국 사회가 뭔가 좀 선진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비하면 비록 봐준 판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전된 판결인 것도 또 분명한 거거든요. 예. 이제 다만 삼성공화국에서 재벌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삼성만 나오면은 거의 모든 언론이 삼성 편을 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진보 언론들조차도 삼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살짝만 쓰고 더 이상 비판을 못하는 정도로 돼 있고 또 이 소위 오피니언 리더 계층이라고 하는 교수 사회에서도 삼성 용역 받으면서 사실은 삼성 편 들어주는 교수들이 훨씬 많죠.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전문가 교수도 이제는 거의 손을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그런 매체 볼 수도 없고요. 그런 방송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 주진우 라이브 빼고요.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이나 원칙적이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 받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아직도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식 위원장 보세요. 엄청 골격 받았죠. 그것도. 그런 것들이 변화하기에는 아직도 더 많이 가야 된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조직이 이제 말 그대로 기업 경영에만 전념하게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여준 장충기 씨의 그 대외 담당을 했던 장충기 씨 핸드폰에 나와 있는 문자를 보면 이건 도저히 기업 경영 차원에서 무슨 대관 업무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거의 국가 권력 위에 네. 사법 권력 위에 언론 권력 위에 정치 권력 위에 삼성이 서서 그걸 막후해서 조종하는
이런 행태, 거의 권력적 행태를 보여준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삼성 조직의 운영 행태가 바뀌고 이재용 부회장과 그 주변의 경영자들이 이제 말 그대로 기업 경영을 통해서 국가에 답을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해야만 이 정상화될 수 있다. 네.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뭐. 네.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1781님께서 삼성이 망하면 국가는 안 망해도 국민들 배는 고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언론이 너무 삼성에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이 아니라 삼성한테 너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의 시선도 좀 바뀌긴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삼성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위험이 아니고 이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라는 게 사실 반도체 하나 갖고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휴대폰도 이미 기울기 시작했고 사실 미국의 트럼프가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핸드폰을 못 파니까 그나마 지금 삼성의 휴대폰이 다시 반등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가 없었으면 삼성의 휴대폰은 거의 결정적으로 기우는 국면에 들어갔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나온 갤럭시 폰들이 계속 판매 목표를 미달하면서 계속 흥행부진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삼성하면 떠오르는 게 반도체와 휴대폰인데 휴대폰이 이미 기울어버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반도체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SK나 LG나 이런 데들이 지금 과감한 M&A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삼성은 반도체 이외에 새로운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없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삼성의 미래는 이재용의 거치가 아니고 얼마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경영적 결단을 하느냐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냐 거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삼성에서 김기식 위원장을 더 모셔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더 들어야 될 텐데 참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